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G7 국가에서 이번에 회의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뭘까요? 이번에 한국 백신 허브 있잖아. 허브 국가. 한국에서 백신 허브 국가를 어떻습니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 미국하고도 정상회담 할 때도 한국이 어떻습니까? 백신에 대한 mRNA 기술은 없는데 RNA 기술이 없어가지고 백신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기술력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이 기술력은 엄청난 선진국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한테 기술 이전을 안 해줍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막강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산국가로서는 막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이 기술 있잖아요. 기술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원초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은 어디에서 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원초적인 기술은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백신을 갖다가 생산하고 그리고 제조하는 이런 기술력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술력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 이게 바로 이제는 백신 허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허브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꺼냈고 이번에 G7 국가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백신 허브로 역할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백신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먼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명공학, 이 백신 바이오 이 분야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까 안 할까요? 이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무엇이 발생하냐면 바이러스의 침몰, 바이러스의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우리는 역병이라고 해요. 역병. 우리 지금 역병이잖아요. 역병. 그렇죠. 이게 지금 여론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병인 거예요. 역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면 나오지 어떻습니까?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이러스들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냐면 인간한테 붙는 겁니다. 인간들한테 기생하는 거. 왜? 인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계속 진화를 해 나가죠.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생물 중에서는. 그러면 인간이 살아남고 나머지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과거로 돌이켜보면 없어지잖아요. 그쵸? 점점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들도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기생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인간들한테 기생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바이러스의 최종 종착지는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해서. 그게 바로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에 붙어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자꾸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게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바이러스도 인간에 기생을 하지만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끝나는 거냐?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습니까? 변이가 나오죠? 이게 변이가 계속 파생이 되는 겁니다. 파생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이거 갖다 백신이 나오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몰하고 이거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의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없어질까? 이게 계속 갈까? 계속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만 될까? 왜냐하면 계속 변종이 나오잖아요. 변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마스크를 벗으려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어떻습니까? 이런 형국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왜냐하면 이미 바이러스가 이미 성장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인간으로 지금 이제 접속이 된 거죠.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기생을 하고 여기서 더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진화를 한다. 바이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인간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이오 산업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발전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간들도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바이오 산업들이 육성이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 성경에도 이게 쭉 나오는 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게 지금 마지막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진의 세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주기가 짧아지고 바이러스의 침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의 세기도 강해지고 주기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면 또 바이러스가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우리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나타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나타나는데 더 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세게. 이제는 마스크 2장 겹쳐 쓰셔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마스크 2장. 그럴 정도로 바이러스의 세기가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관련된 산업들 이런 산업들 이게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오 산업들이 더욱더 육성이 될 것이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대로 가는 방향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몰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몰리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으면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이 바로 제 4차 산업인 거예요. 맞죠? 바로 그래서 이 4차 산업이 그래서 육성이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업과 그다음 이 4차 산업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G7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 회의를 통해서 확보를 한 게 뭐냐면 바이러스 허브라는 거예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현재 이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이 바이오 산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자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춘천만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저기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지만은 바이오 산업이 지금 가장 유치가 돼서 활성화가 된 것이 어디냐면 춘천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은 이미 어떻습니까? 기선제압을 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그러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기술력과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백신 허브로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국내 바이오 산업이 중심이 될 K-바이오 랩 허브를 유치 전에 뛰어들었죠. 그 K-바이오라고 하는 그 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약과 백신 진단 등 생명공학 분야의 바이오 창업 기업들 있잖아요. 바이오를 창업을 해야 돼요. 바이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죠. 그런데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점점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산업화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초기 단계에서 바이오의 어떤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그거 갖다가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연구단지가 뭐냐면 K-바이오 랩 허브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그 다음에 기초 연구부터 전임상 임상 준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확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과 장비 있잖아요. 실험 장비 있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바이오에서 세균을 연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설 장비들을 구축을 해주고 어떻습니까? 대학이라든지 연구단지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가 mRNA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이 뭐냐면 이번에 K-바이오 랩 허브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에 이번에 뭐 신약 기업인 모더나라고 아시죠? 이번에 모더나 우리나라 이번에 그 백신 모더나 백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모더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벤치마킹한 게 미국 보스턴의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이번에 주도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 우리나라 춘천에서 지금 현재 유치를 하려고 해요. 이게 이 사업비가 한 3천억이 넘어가는 사업으로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와 견주할 수 있는 그런 산업 3대 산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이 바이오 산업의 그 중심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현재 지역을 선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바이오 산업 진흥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들이 지금 많이 유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번에 그 백신 같은 경우도 춘천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같은 거 있잖아요. 치료제도 이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이 있어서 거기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 사업화 지원, 또 인력 양성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에 바이오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춘천에서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춘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맞물려서 뭐가 있냐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G7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갖다가 바이러스 백신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하고 맞물려서 어떻습니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필요한 거죠. 어디선가는 필요하잖아.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보기에는 춘천일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이.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끝날 거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큰 역할을 못 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바이러스는 더욱더 많이 창궐 한다. 얘기했죠? 그러면 어쨌든 이 바이오 산업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미래를 견주어 본다라고 하면 춘천은 더욱더 이쪽 이던 바이오 산업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춘천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산업의 엄청난 성장과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K 워터 사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소양강댐 밑에 데이터 산업 있잖아요. 데이터 산업 들어오죠?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그거 보면 데이터 산업이잖아요. 데이터 산업. 이 데이터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 아닌가?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보관할 수 있는 곳. 맞죠? 그럼 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역할을 담당하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양대 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바이오 산업과 바로 어떻습니까? 4차 산업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미 삼성은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나서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전에는 원래 셀트리온이 원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성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뛰어든 거죠. 바이오 산업에.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번에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바이오 분야로 막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K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어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뛰어들 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계속 떠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기술과 이런 어떻습니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은 계속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 어떻습니까? 이런 산업들이 하기 쉽게 하는 곳.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좀 추진하고 있는 K 바이오 랩 허브 구축 사업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드디어 어떻습니까? 바이오 산업의 메카 도시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기도 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전진기지 두 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춘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춘천은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성장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춘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새만금도 너무나도 4차 산업혁명과에 최적화된 곳이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어디다? 그냥 춘천이에요. 그냥 어딜 보더라도 춘천입니다.